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당신만 모르는 자본주의 비밀이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적어봤어요. 저는 노마드 루이스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셀링 그리고 온라인 건물주라는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 책도 판매를 하고 있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당신만 모르는 자본주의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왜 이제는 이런 월급만 받고는 살 수가 없는지 이런 얘기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급만 받고 이제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 월급만 받고는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생각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지를 알겠는데 과연 나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중소기업 또는 공무원 여러 가지 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근로자 위주로 제가 일단 좀 적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런 근로자 분들 중에서도 급여가 세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더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공무원 이렇게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전부 다 이제 월 급여, 소득이라고 하죠. 소득은 각각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냥 중소기업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비율상으로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중소기업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전문직이 아닐 경우에는 급여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사회 초년생일 경우 거의 한 급여가 최저시급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평균적으로 급여가 한 나중에는 200에서 많아봐야 250 사이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를 정말 내가 열심히 내 뼈를 갈아 넣어서 열심히 막 다녀서 3년 후에 보니까 급여가 조금 올랐어요. 근데 급여는 이렇게 올랐는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물가는 그 이상으로 오르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게 와, 급여는 맨날 똑같은데 왜 내 유지비는 더 많이 들어가냐. 핸드폰 요금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교통비도 오르고 밥값도 오르고 저도 예전에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회사를 다녔을 경우에는 그때 제 주변 점심시간에서 주변 식당에서 가면은 식대 점심값이 한 3,000원, 5,000원 사이 좋은 거 먹으면은 5,000원 아니면은 정말 그냥 난 간단하게 때우겠다 그러면 3,000원 김밥은 1,500원, 1,000원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렇죠. 네, 지금은 거의 한 2배 이상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5년간 당신의 월급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녀서 그때 되면은 이 정도 급여를 받게 되고 그리고 10년 정도 다니게 되면은 이제 평균 한 500만 원 정도까지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다 좀 전문직인 경우인 거죠.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거나 만약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또 경력이 없다 보면은 급여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급여를 안 쳐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월급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정말 뭘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걸 저축을 하고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애가 있거나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후를 책임져야 될 뭐 부양 가족까지 있다.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양 가족까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으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 수입, 주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직장 생활 이외에 다른 어떤 부업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당장에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고 30대에서 40대 이때 우리는 대학교를 갈 때도 좀 어떻게 보면 큰 목돈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큰 목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요새는 결혼할 때도 좀 최대한 비용을 덜 들여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만 최소한의 목돈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집을 구매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뭐 전세나 뭐 아니면은 이런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얻으시려면은 최소한으로 돈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각자가 서로 맞벌이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소득이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1+1으로 버니까요. 아무래도. 이때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아 두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아이가 생길 경우에는 한 명이 당분간 최소한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아마도 회사를 못 다니겠죠. 그 제도를 보완하려고 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이제 좀 장려를 많이 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가 어려운 회사들도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애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출은 더 많아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실제로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변에 부모님이라든지 시부모님이라든지 좀 계시면은 그래도 케어를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두 분이서 같이 벌어도 예전만큼은 수입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아이를 또 케어하는데도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아이가 없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아이가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점점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결혼하고 아이가 있고 만약에 부양가족까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여유가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 중소기업에서 5년 정도 다니고 10년 정도 다녔다라고 했을 때 10년 정도 다녔을 때 이 정도 급여를 주는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정도 급여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아이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은 거의 이 소득을 다 쓰고도 맞춰지거나 아니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죠. 나이를 먹고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힘든 일은 못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만 찾게 될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회사에서 사람을 쓰는 것 대신에 효율성이 좋은 이제 기계를 쓰고 있죠. 뭐 AI를 쓰던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던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체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퇴직하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배웠었던 일들을 가지고 밖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일인가? 사실상 못 써먹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회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이런 뭐 온라인 셀링을 하시는 분 또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 뭐 제휴 마케팅을 배워보겠다라고 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 뭐 20대, 30대, 40대, 50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퇴직을 하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미리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고민을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지 조그만한 계획부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서를 고민을 하셔야지 그때 가서 고민을 하게 되면은 정말 늦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퇴직하면 난 뭘 해야 될까? 이걸 꼭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당신한테만, 좀 냉정한 말로 회사에서는 당신한테만 안 알려줍니다. 그 안 알려준다라고 하는 부분,